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그 아성을 무너뜨리듯 무서운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변에 위치한 이 재건축 단지들인데요. 한강이라는 상징성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쾌적한 주거 환경을 하는 뭔가 트렌드를 이끄는 그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것보다 많이 오를 곳에 투자하는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역시 부동산 투자는 미래 가치를 어느 정도 잘 파악해야지만 시장의 트렌드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트렌드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팁은 물론이고요. 여러분의 궁금한 내용 확인해보고 상담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혹은 방송 끝나더라도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전화, 문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077-6352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02581-9943번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아주자산관리의 박정원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부동산의 핫 이슈를 분석해보고 가요에 맞는 팁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올가을 분양시장엔 중소형 면적으로만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들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작은 주택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소형 면적의 인기가 식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예. 보통 대형 평수보다는 사실 중소형이 예, 뭐 예. 실수요자들도 많고 예. 투자에도 굉장히 적합한 그런 예. 크기잖아요. 이 도무지 사그라들지 않는 이 인기에 대해서 예. 뭐라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그 지금 우리 중소형 아파트라면 우리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아파트로 갖다 중소형 아파트로 갑니다. 최근에 뭐 관심이라든지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증가 추세인데요. 일단 중소형 아파트의 실수요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역시 소형 가구 증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녀가 이제 충분히 독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서 또 노년 인구가 중소형 아파트를 찾고 또 그 분간 자녀들이 또 중소형 아파트를 찾고요. 또 최근 경제난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자녀 계획을 뒤로 미루고 아니면 뭐 한두 명을 선호하는 쪽으로 방향이 흐르다 보니까 갈수록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많아지고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정부가 저번 달부터 시행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교통이나 학군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 입지 조건이 전혀 뒤지지 않는 수도권 인근 신도시에 중소형 아파트의 눈길을 돌리게 해서 거주 가치는 물론 동방 가치도 상승하였다는 분석이고요. 이런 흐름에 뭐 판교라든지 우리 동탄, 위례, 뭐 지금 요즘 핫한 곳이죠. 뭐 파주라든지 김포 한강 뭐 신도시라든지 이런 신도시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주목받고 있고요. 또 아직 또 신도시들이 지금 현재 계속 또 조성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어 뭐 충분한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자에 대해서 그 가세 유예기간이 2년이 연장되는 바람에 이에 따라 또 중소형 편의 투자 가치를 견인하며 투자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흐름은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가지고요. 주택 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투자 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중소형 면적이 왜 인기가 있는지 사실 트렌드를 잘 파악해야지만 투자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오늘 팁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변화를 좀 더 가까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박정호 소장의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81-994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시청자분들 직접 만나서 전화로 상담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네, 파주시 금천동에 네. 기겐 아파트 16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지금 어떻게 이 아파트에 살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투자 목적이고 네. 지금 현재는 전세 놓고 있는 상태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향후 전망이 어떤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그쪽, 오래 계셨나요? 지금 그걸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는 한 10년 됐고요. 아, 10년이요? 네, 예, 예. 그럼 제가 일단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이쪽이 지금 그 파주시청 바로 옆이네요, 보니까. 네, 맞아요. 예,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이고요. 경의중앙선 금천역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데 좀 거리가 좀 있고요. 그래도 옆에 의정부 지방법원이나 또 파주시청이 바로 옆에 있고요. 그죠? 네네. 예. 이런 강흥서가 있어가지고 하다 보면 상권도 형성이 잘 돼 있고, 어디 가나 중심이 되는 이제 지역이 되는데, 이쪽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도 여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이쪽으로 지역을요. 보니까 이렇게 크게 뭐가 이렇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여기에 보면은 여기 거래도 거의 없고요. 매매라든지 전세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아무래도 이게 이쪽 지역 이 주변으로는 어느 정도의 서울 전세 현안 때문에 인구들이 많이 유입돼 가지고 그 주변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세가 비율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여기도 그냥 보통 서울 평균 정도가 한 1, 2% 높은 거로 나오긴 나오는데 다른 아파트, 이 지역에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좀 많이 낮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있으면은 88년 중국이니까 좀 있으면 재건축도 있고 있는데 재건축도 하기에도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더 좀 분석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제가 일단 건물 노후도가 높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수요가 없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 주변보다는 수요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가치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메리트는 없다가 보여지는데요. 네. 이걸 어떻게 하시면 일단 우리 파주시청 네. 도시계획과에다가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어떤 개발이 이렇게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그래서 하면 이거 만약에 그런 개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매도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사실 관련한 지역이나 입지적 조건이나 개발 호재들을 계속해서 좀 따라가면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뭔가 정보 습득이나 직접 한번 발품을 한번 팔아보시고요. 그래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분의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오늘 어느 안녕하세요. 지역 고민이신가요? 저는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네. 동아아파트 23평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데요. 네.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서요. 송파구 문정동의 동아아파트 23평형. 네. 알겠습니다. 언제 팔아야 할지 궁금하시다고요? 소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소장님.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쪽에 지금 전세를 놓고 계신다고요? 아니, 현재 거주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전세 놓고 있어요. 전세 놓고 계신다고요? 네. 23평이면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이렇게 주거 선호도는 좀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단 지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이쪽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여기 또 8호선 문정역이 앞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고요. 뭐 이쪽 지역으로는 뭐 좀만 올라가면은 뭐 잠실이라든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든지 뭐 가까이도 롯데마트라든지 또 이 밑으로도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뭐 이런 그 생활 인프라는 잘 돼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그러니까 이쪽에 아무래도 좀 됐잖아요. 그죠? 네,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세가 비율이 거의 평균이더라고요. 우리 서울 평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이렇게 좀 걱정이 되시니까 매도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네. 예, 여기가 아무래도 이 앞으로 해가지고 개발하는 건 알고 계세요? 우리 문정 법조타운이요. 네네네. 뭐 이런 이제 호재도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여기 들어서 뭐 구치소라든지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이 다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서 이 문정역 주변으로만 해서 한 3만 명이 아마 이게 상주할 예정이에요. 네. 인구가.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오는 시기 내년부터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잡아가지고 한번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때 한번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이제 매도 타이밍이 왔다 싶은데 그래도 좀 아리송하다면 언제든지 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자 사연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문자 끝번호 224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염창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와 당산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중에서 이 하나를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뭐가 더 나은지 조언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실거주도 하고 투자 목적으로도 삼고 사실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쉽지가 않은데 자, 이 두 가지 아파트 중에서는 어느 쪽이 좋을까요? 골치 아프겠네요. 한번 지도 보면서 일단 지도 보면서 제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염창역 쪽에 있는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우리 여기 시청자님 말씀하시는 이 아파트인데요. 네. 뭐 이쪽 지역은 뭐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뭐 학군이든지 또 여기 좌측으로 보시면은 우리 여기 지금 이쪽으로 해서 지금 마곡지구가 좀 한창 개발 중에 있고요. 네. 또 여기 강 건너에 상암 DMC가 이제 사업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거기 뭐 인구 유입도 예상되고 또 이 염창역이잖아요. 9호선. 뭐 이런 부분에 좀 메리트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인구가 좀 많이 유입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저기 한번 볼까요? 당산동 네, 어때요? 거기 쪽 한번 볼까요? 당산동 여기 영등포 구청역 쪽이라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여기 일단 염창도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염창 좋죠. 네. 염창도 좋은데 여기 지금 동부 센트레빌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예. 당산동 동부 센트레빌 여기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고요. 여기도 물론 영등포 구청역이나 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여기도 가깝고 네. 또 우측으로 보면 또 우리 여의도 업무 중심지하고 또 가깝죠. 이쪽으로 우측으로 보시면 우리 여의도 업무 중심지가 있고요.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괜찮은데 이제 어느 쪽으로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이쪽이 보니까 전세가가 엄청나게 강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놀랐는데요. 여기가 우리 시청자님이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일단 장기 플랜을 가지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면은 저는 우리 당산동에 있는 동부 센트레빌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 지금 중공업 지역 재생 방안이라고 좀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지역의 중공업 지역 재생 방안으로 해가지고 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메리트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쪽 지역인데 이쪽 지역 당산동 쪽을 갖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염창동은 단기적인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시려면 이쪽
여기 네. 영등포 쪽으로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려면 염창 쪽을 또 중장기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보신다면 당산 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된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문의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네. 고민이신가요? 제가 지금 서울 강북구 수유 3동에 지금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주소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럴까요? 제가 네. 서울 강북구요 수유 3동 네. 166-49호예요. 네, 네. 네, 거기 3층을 가지고 있는데요. 총 몇 층에 3층이세요? 5층 중에서 3층을 가지고 있어요. 5층 중에 3층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연 매도 시점 언제로 잡으면 좋을지 지역 부분 함께 평가하면서 소장님과 함께 상의해 보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안녕하세요. 그몇 평이나 되시죠? 거기가 저 34평이에요. 34평이요. 네, 제가 네. 일단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저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 부근인데요. 이쪽, 죄송합니다. 166-49번지. 이게 지금 이 지역입니다. 근데 수유역, 4호선 수유역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인데 좀 다소 멀어 보이고요. 뭐 여기 사실은 이쪽 지역은 어떻게 전형적인 주거 밀접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아파트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대단지가 이쪽 근처에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 말씀하시는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이렇게 전부 다 빌라 다세대 주택으로만 네, 되어 맞아요. 있어요. 네. 맞죠? 네네. 빌라 예. 쪽이 많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쪽 지역을 갖다 뭐 매도 시점은 왜 이사 계획이신가요? 네, 이사를 좀 해가지고요. 예. 네, 다른 데다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볼까. 그런- 부동산 투자 쪽으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이쪽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투자 전형적인 그냥 이렇게 거주하는 곳입니다. 거주하는 곳이요. 여기에 왜 여기서 뭐 강남을 접근하는 뭐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일단 우리 모든 사람이 뭐 부동산은 뭐 강남으로 통한다는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강남으로 직접 아니면 가깝게 갈 수 있는 어떤 철도라든지 전철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또 우리 여기서 좀 떨어지는 창동역 쪽에 물론 호재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쪽 지역까지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럼 매도를 하신다면 시점이 바로 내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요? 예. 그 어느 쪽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뭐 아직 그런 데 관심이 뭐 좀 돈 많이 나오는데 좋지 않을까요? 예. 그쵸.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하시다가 투자하시다가도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라도 네, 감사합니다. 주변에 부동산 정보를 좀 들으시고 좀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곳은 어떤가요 하고 이 매수 문의를 주셔도 되니까요. 언제든지 문 활짝 열려 있으니까 또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도 상담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 시청자분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문자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문자 끝번호 796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인천 가정동에 한국 아파트 44평형에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값이 상승할 여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망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인천 가정동에 위치한 한국 아파트입니다. 이게 중소형 평수가 아니라 좀 대형 평수예요. 예. 가격 상승 여력 있다고 예. 보십니까? 힘들어 보이는데 일단 한번 지도 보면서 한번 네. 제가 한번 저기 해보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쪽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분 그 한국 아파트이고요. 뭐 주변을 한번 보자면은 뭐 여기 서인천 IC도 있고 여기 또 가정중앙시장 인천 얼마 전에 개통한 인천 2호선이죠. 아마 이쪽 정도 아마 우측 쪽으로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네요. 가정중앙시장요. 이렇게 이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주변에 뭐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앞으로 또 언적산도 있고 뭐 일단 거주하기에는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거주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쪽이 뭐냐면요. 우리 이쪽으로 보시면은 우리 루원시티 여기 지금 한참 개발하고 있고요. 또 이쪽으로 보면은 또 이쪽으로 가면은 또 청라 우리 국제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쪽 지역은 아직 좀 개발이 덜 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앞으로 우리 성남역에 해가지고 지금 우리 서울 지하철 7호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2020년인데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게 들어오면 과연 이게 오를 것인가 하는데 아무래도 오르는 데는 좀 약간 좀 부족해 보이고요. 아마 좀 오르기에는 좀 약간 좀 그렇고요. 물론 또 재건축 연한도 별로 다 된 것 같네요 보니까 2090년이면 2020년이면 몇 년을 남지 않았는데 일단은 우리 7호선 개통할 때까지만 한번 가져가 보시고 그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재건축으로서의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한번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그때쯤 해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지하철 개통 여부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사연 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문자 끝번호 688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일원동에 위치한 청솔 빌리지 아파트 24평형을 투자 목적으로 15년간 보유했는데요.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은지 매도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길게 가지고 계셨어요. 예. 이제는 좀 팔고 싶기도 한 마음이 드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 지금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더 갖고 있어야 그럼요. 됩니까? 그동안 보유했던 것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일원역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고 여기 호재라고 그러면은 우리 수서역 KTX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KTX가 올해 말에 이제 개통 예정인데요. 또 이 앞으로 해서 또 우리 지금 한참 개포동 쪽에 주공 재건축 재건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이쪽에 보니까 전세가 비율이 좀 낮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또 매매가는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전세는 역전세난 때문에 이렇게 유래라든지, 하남, 미사, 신도시 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전세가는 매매가의 선행 지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또 매매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맛이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 들고요. 곧 있으면 이곳이 또 재건축이 또 다가옵니다. 근데 여기 대지 지분이라든지 용적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시간도 있고 계속해서 기대할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을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또 오프라인 통해서 조금 더 깊은 상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박정은 소장의 무료 세미나 함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박정은 소장의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되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81-994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오늘 이 시간 아주자산관리 박정원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시간이죠.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077-63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문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손은경 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소개될 부동산 정보들 먼저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 팀장님, 오늘 어느 지역으로 먼저 가보나요? 네,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투자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0년 전에 나왔던 개발 호재들이 이제서야 시작이 되고 개발 펜스가 쳐지고 빨간색 스프레이로 철거라고 이제 써여 있는 그런 지역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 있는 동대문구 용두동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서울 내에서 가장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서울 내에서 가장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강남구 삼성동, 서울역, 용산역 그리고 이곳 청량리역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개발지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양한 높은 차익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다양한 수요층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면서도 높은 차익이 발생 가능한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두동 잠시 뒤에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손은경 소장님은 어느 지역으로 가실까요? 네, 모두들 투자하고 싶은 지역 그리고 살고 싶은 지역이죠. 바로 강남 대치동인데요. 자, 강남 대치동 바로 개포동과 바로 또 아래 위로 연접해 있는데 지금 개포동의 재건축 분양이 굉장히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개포 3단지 같은 경우에 DH 아너힐즈 무려 수도권에서 최고 경쟁률 올해 100대 1 이상, 평균 100대 1 이상, 그다음에 최고 1000대 1 이상으로서 굉장히 순조롭게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치동이 그래도 그 개포동보다는 한 단계 더 약간은 더 이 지역적으로 좀 위에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 추후 대치동 자체의 재건축도 굉장히 개포의 재건축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래서 분양가는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돼서 순조롭게 분양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라든가 상용, 그다음에 미도 성경 등 앞으로 향후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아파트들이 또 즐비하게 있고, 특히 이제 또 음마 아파트 또 바로 맞은편에는 대치동 구마을, 예전에 이제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밀집 지역이죠. 이곳에 1지구, 2지구, 3지구도 이제 빠른 그런 움직임으로써 이제 빠르면 올해 말이나 또 내년에 이주가 또 나오기 때문에 대치동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제 추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우리 김원준 팀장도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삼성동과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 특히 이제 말씀드려 아시겠지만 국제그룹 복합지구와 영동들의 지하 통합 개발, 그리고 강남구 자체에는 또 아래쪽에는 또 KTX 수서 역세권 개발과 또 가까운 지역에는 양재 R&D 특구 등 많은 개발 호재들이 밀집된 바로 그 강남과 서초권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정보 보따리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 강남구 대치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했고요. 올 6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1억 9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대치동 하면 학원과 빼놓을 그렇죠. 수가 네. 없는데 그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입지적 특징은 굉장히 많겠죠. 네, 학원가로 유명한 학원가뿐만 아니라 또 이제 명문 학군이 유명하죠. 그래서 일단 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넘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학원에 관련된 강사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지역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그 대치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원생들의 바로 그 임대 수요가 꾸준하게 또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대치동 바로 주변에는 테헤란로의 업무지구,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말씀드린 KTX 역세권 개발, 강남 중심에 있는 업무지구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또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층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높은 임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주변 지역에는 또 탄천이라든가 양재천, 그 다음에 선정릉, 이런 또 이 녹지 공간이 굉장히 또 잘 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쉼터로서의 그런 가질 수 있는 공간들이 여유롭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얘기 중에는 또 대치동에는 또 구글의
서울 캠퍼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창업 허브라고 그러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 IT와 그다음에 관련된 그런 창업 허브의 중심지로서 또 대치동이 또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동과 그다음에 개포동 그리고 역삼동가의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강남권의 개발 호재들이 미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한티역과 도보 4, 5분 정도의 역세권 그다음에 뭐 선릉역이라든가 삼성역, 도곡역, 대치역 등 또 전철역과의 그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도로망으로서는 또 영동대로라든가 남부 순환로,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뭐 테헤란로라든가 도곡로 등 격지형의 도로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적인 접근성에 아주 우수한 면을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남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보면 이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포인트를 짚어서 저희가 좀 추려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 주목해 볼까요? 네, 그 뭐 많은 개발 호재들이 네. 질비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것으로 좀 몇 개 말씀드리면 국제거래 복합단지 이미 이제 그 계획이 프로젝트가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히 그 계획대로 시행될 그 날만 남아 있는데요. 바로 종합운동장과 코엑스, 그다음에 한전부지를 아울러서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마이스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컨벤션 센터, 호텔, 상업, 업무시설이 다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엔 또 종합운동장인 스포츠와 관련된 시설까지 넣어서 굉장히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 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 영동대로 지하에 지하 6층 규모로서의 통합 개발을 이뤄서 무려 전철과 철도망의 6개 노선, 그다음에 버스 90개 노선이 환승되는 굉장히 큰 대규모의 교통 허브죠. 바로 교통 허브로서 많은 인구의 유동을 발생시키고 또 이 수도권과 그다음에 서울 인근에 있는 많은 그 유동 인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땅값이라든가 뭐 임대가나 매매가를 움직일 수 있는 큰 요소가 될 것이고요. 또 아래쪽에는 동남권의 KT 수도 역세권 개발도 뭐 차량으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관련된 수요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월에 준공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발품 찾아서 가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소장님께서 미리 좀 어떻게 지어졌는지 특징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저랑 만나서 같이 가신다면은 뭐 현장에서 다 또 눈으로 확인하실 네.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총 6층 중에 5층이고요. 또 앞에도 도로가 6m, 4m가 접해 있기 때문에 창문을 딱 열면 막힘 없이 굉장히 뻥 뛴 그 시야를 탁 트인 시야를 볼 수 있고요. 또 1층에는 뭐 보안문과 CCTV 다 구비가 되어 있고 특히 주차장이 앞뒤로 겹치는 주차가 아니라 바로 마주보는 벽렬식 주차이기 때문에 주차에 강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내부에는 각 세대 내부는 또 원룸이기 때문에 안에 풀옵션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다 완비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하신 후에 그대로 바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안성 맞춤의 임대형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가격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가격 메리트 어떤가요? 네, 그 매매가는 2억이 안 되는 1억 9천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냥 전세로 투자하실 경우는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우리 이제 월세 수익적으로도 접근해 보신다 그러면 보증금 1,000에서 2,000에 월세량 70에서 80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지금 저희가 체크해 보고 있는데 유의점도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수익성 상품으로서의 그 투자 목적이시라 그러면 네. 현장에 가셔서 내가 임대를 어느 정도 놓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서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들어갈 자기 자본, 그 다음에 내가 매월 이자와 그 다음에 순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꼼꼼히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을 통해서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부동산 정보입니다. 김원준 팀장이 준비한 정보인데요. 용두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예요.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 내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9,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500만 원 예상됩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입지적 장점부터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용두동은 어떤가요?
네, 일단 이쪽 입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다들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바로 청계천 위쪽에 있다 보니까 살기가 굉장히 좋으면서도 위쪽에 있는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과 학군들이 겹쳐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2호선 용두역, 그러니까 동대문 구청역에서 도보로 2분에서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쪽으로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지나가는 청량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청량리역까지는 도보로 8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다양한 노선들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앞에서 2호선 용두역 동대문 구청역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쪽에 동대문 구청이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동대문 구청과 보건소 그리고 대형 홈플러스가 위치해 있는 그런 역이기 때문에 동대문구 내에서도 상당히 중심부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는 또 아래쪽에는 용두 공원을 비롯해서 청계천이 흐르는 그런 환경 역시 좋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버스 노선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들에게도 딱 알맞춤인 그런 물건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머리 위쪽으로는 고려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서울시립대가 위치해 있고요. 또 바로 위쪽으로는 이문동이 있다 보니까 경희대를 비롯해서 외대, 다양한 대학교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동국대와 같은 또 다양한 대학교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대학교들까지는 차량을 이용해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30분 내에 모두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자녀분이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이 지역 한번 눈여겨보셨다가 이 지역을 투자를 하시면서 자녀분들 학비의 부담까지 덜 수 있을 만한 그런 차이까지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한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용두동에 영향을 미치면 개발 호재도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어떤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정말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량리를 중심으로 해서 네. 특히 이곳 같은 경우 주변에 다양한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재래시장들이 한국 내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상인들,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층이 탄탄합니다. 자,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죠.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미래의 차이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2030 플랜에 해당되는 중심 지역일 뿐만 아니라 자, 바로 이곳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 현재 롯데그룹에서 점령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홍등가, 그러니까 588 홍등가 같은 경우에 혐오시설이었지만 이 지역에 현재 빨간색 스프레이로 철거라고 써 있을 만큼 지금 개발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도 롯데건설 측에서 개발이 될 것이 현재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서 잠깐 시장들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양령시장이나 청량리 수산시장 그 이후에 동부 청가물시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동부 청가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용산 캠프킴 기지와 유사한 사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개발에 이제 펜스는 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곳 역시 용산의 캠프킴 기지처럼 주상복합 업무시설이 총 5개 동이 들어서게 되는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있게 됐는데 자, 바로 매물지, 바로 앞에 도로에서 위쪽으로 300m만 올라가면 되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개발에 있어서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라고 하는데요. A 노선, B 노선, C 노선 총 3개의 노선이 한국 국토를 이제 또 가로지르게 되겠는데 자, 이곳 A 노선과 B 노선, C 노선 중에서 총 2개 노선이 청량리를 지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한 노선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직행으로 연결이 되겠고요. 한 노선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역에서 삼성역, 그러니까 강남구 삼성동까지 한 정거장으로 연결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천, 송도까지 연결이 되고 또 삼성동에 연결되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양재와 그 이외의 지역까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 내에 있는 주요 업무 시설들을 모두 관통하는 그러한 노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 지역이 향후에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서울, 특히 강남권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 지역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을 이용해야 30분 내에 강남권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할 수가 있겠지만 향후에 GTX가 들어설 경우는 서울 삼성동에 출퇴근하는 그런 직장인들의 수요, 강남에 출퇴근하는 그런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모두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수요자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차익은 불보듯 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다라고 소개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건물도 뭔가 이렇게 눈에 띄게 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제가 앞에서 이 지역은 상인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인 수요층에 맞춰서 현재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풀 옵션 구조로 해서 TV까지 다 들어서기 때문에 건축이 된 다음에는 바로 월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은 총 5층으로 이제 지어지게 되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 바로 앞에 8m 도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방감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30초만 나가게 되면 바로 6차선 도로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만큼 교통적인 환경도 좋을 뿐만 아니라 땅 역시 상당히 좋은 땅이라고 생각이 될 만큼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추후에 매도를 하실 때에도 조금은 더 편하게 매도를 하시지 않을까 싶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어느 정도 자금이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이 건물 자체 내에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소개드리는 이제 평형대는 조금 작은 평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가 1억 9,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놓으실 경우에는 1억 8천 정도, 그러니까 1억 8천 전후로 해서 1억 7천대부터 1억 8천대까지 형성이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1,500만 원부터 2,500만 원 정도까지 좀 폭 넓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평형대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월세를 희망하시는 그러한 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겠는데 월세가 상당히 잘 나갑니다. 역시 현금을 갖고 있는 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5만 원 이상은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런 만큼 3천에 70에서 80 정도 높은 이제 60에서 80 정도까지 높은 월세가도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로 월세를 놓으셨다가 추후에 자녀분들 대학 보낼 때 이곳에서 편하게 보내시고 추후에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하고 나오시면은 학비의 부담도 덜 뿐만 아니라 높은 차익까지 손에 주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유의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 일단 선 분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바로 지금 건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점이 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선 분양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도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떻게 건축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 꼭 직접 발품을 파셔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발품 파는 게 1등인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마지막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작구로 함께 떠나보시죠.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남성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했고요.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입지적 특성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동작구 사당동 바로 서초가 또 연접해 있는데요. 네. 사당역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사당동 위쪽으로 보면 용산, 동작대일구는 바로 용산이고 바로 오른쪽으로는 또 서초구와 강남구가 펼쳐집니다. 또 아래쪽 남부 쪽으로는 과천과 의왕, 그 다음에 안양으로 접하기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고요. 또 우리가 서쪽으로는 여의도나 영등포도 굉장히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주변 지역으로 직장인들의 출퇴근 수요를 굉장히 이렇게 땡기는 그런 지역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 지역은 강남과 서초권에서 집값이나 임대값이 올라갔을 경우에 대체 수요지로 굉장히 많이 이주를 오시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동작구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당동이 가장 이주 오실 때 많이 찾는 지역 중에 굉장히 동작구에서는 각광받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강남권에 출퇴근하기 굉장히 좋은 2호선 라인과 그다음에 7호선 라인 그리고 4호선 라인이 이제 사당동을 바로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그러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 수자처가 있는 가까운 지역에는 남성역
7호선 남성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수역 또 4호선과 환승되는 이수역 그다음에 사당역도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뭐 도보로 가시기에도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니다. 마을버스로는 한 2정거장쯤밖에 안 되고요. 사당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 투자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인근 지역에 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재래시장, 그다음에 문화센터라든가 체육센터 등 이런 그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인 가구나 뭐 아이 하나 키우시는 뭐 3인 가구가 살기에는 굉장히 그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또 선호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가장 또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사당로에서 연결되는 서초대로 그다음에 테일함로와 연결되는데 바로 그 서리풀공원에 맡고 있던 곳이 이제 장제터널이 뚫릴 예정이기 때문에 2019년이죠. 또 향후에 또 굉장히 도로망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 또 아까 사당역 근처 사당역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사당역에서 바로 직선거리 500m 정도의 바로 사당 IC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이미 개통이 됐기 때문에 금천구 시흥 그다음에 양지IC 인근 우면동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전체 구간을 다 달린다고 해도 우리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약 10분이면은 달릴 수 있게끔 지나갈 수 있게끔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이 뚫렸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주위엔 뭐 대학가도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발 호재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점 주목해 볼까요? 일단은 지금 가깝게 내가 좀 이 개발 호재로서 내가 이제 투자한 투자처의 시세 차익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올 수 있는 포인트는요. 바로 그 우리가 강남의 개포나 아니면 서초의 반포지구처럼 바로 이 동작구 사당동에는 주변에 그런 재건축 이주 수요들이 이제 곧 이제 또 넘쳐난다는 것인데요. 자, 바로 사당동 자체에는 이미 사당 1단지와 2단지는 이미 이주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3단지가 있습니다.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주 이제 사업 관리 처분 인가를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곧 이주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이주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 이제 동작대를 건너가면 바로 방배동이죠. 방배동에는 또 약 8개 이상의 빠른 또 재건축 구역들이 있는데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나서 곧 내년 상반기에는 곧 이주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6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곧 조만간 관리 처분과 그다음에 이주를 앞두고 있고 나머지 뭐 13, 14구역이나 그다음에 이런 구역들도 이제 조합 설립 인가나 그다음에 추진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꾸준하게 재건축 이주 수요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가장 큰 파급 효과는 5단지에 그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합원과 그다음에 임차인 수만 합쳐도 약 2,00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곧 그 이주 수요가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주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입지적 여건과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건물까지 잘 지어진다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그 2개 동의 단지형으로 네. 지어지고요. 총 6층이죠. 그래서 6층 중에 이제 5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높은 층이어서 주변에 이제 막힘감 없이 굉장히 이 개방감이 굉장히 좋을 텐데요. 특히 서쪽으로 6m, 또 북쪽으로 4m, 또 남쪽으로도 3m 도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창문을 열었을 때 양옆으로 집과 집이 붙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통풍이나 개방감이 좋다라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고요.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있으니까 5층까지도 편안하게 올라가실 수 있으실 거고 또 거실에는 또 천정용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에어컨을 준비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고 자 그리고 개별 우리가 이 오래된 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계절마다 쓰는 짐 같은 거를 또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관할 수 있는 여유 공간으로서 개별 창고가 또 주어지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뭐 투룸 같은 경우에는 큰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요? 예, 매매가 2억 5,500만 원입니다. 2억 6천도 안 되는 그건 좀 아주 굉장히 선분양이기 때문에 낮은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약 2억 3천에서 3,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 2천에서 2,500만 원 투자를 예상하시면 될 걸로 보이고요. 월세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보증금 3천에 약 80만 원 정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권과 그다음에 주변에 업무직으로 그다음에 상인들의 그런 임차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로도 굉장히 우리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재도 있고 입지형 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매수하고 싶다면 어떤 점 조심해야 될까요? 네, 그 준공이 좀 내년 상반기죠. 내년 1월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물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면이라든가 특히 이제 임대를 놓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가 어느 정도 또 예상이 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동작구 사단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함께해 주신 손은경 소장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손은경 소장의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시간입니다. 소액 부동산 투자 성공으로 이끄는 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손은경 소장, 또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